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19장 화학 연력학을 공부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챕터죠. 자, 일단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늘 그렇게 했듯이 크게 한번 보죠. 일반화 구조 전체 중에서 19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또 다른 단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일반화학의 지도죠. 일반화학은 이렇게 물질의 구조 파트 그리고 물질의 변화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물질의 변화를 공부하고 있죠. 우리는 변화 파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의 근본에 깔려있는 그 기본 원리, 그걸 우리가 여러 챕터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죠. 자, 변화 파트의 맨 처음은 뭐였습니까? 바로 15장, 화학 평형이죠. 화학 평형. 화학 평형에서는 우리가 평형상수 K를 공부했어요. 자, 15장에서 나오는 이 화학 평형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예. 모든 반응에서 다 성립하는 아주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평형상수는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그리고 이후에 이어졌던 16장하고 17장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굉장히 내용은 많았지만 16장 뭐 산염기 평형, 17장에도 산염기 평형에다가 침전 평형 이렇게 내용은 많았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 평형상수라는 기본 원리를 적용했을 뿐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자,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 산염기 반응, 침전 반응에 대해서 K, 뭡니까? KA, KB, KW, KSP, KF 이런 여러 가지 평형상수를 적용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많은 내용 공부하고 많은 계산을 했어도 결국은 그 K를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전부 다 그 K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15장이 그래서. 자, 18장은 환경화학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19장에 있는 거죠. 19장. 자, 19장에서는 뭘 하는 거냐? 이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뭘 공부하려고 하는 거냐? 19장은요, 더 근본적입니다. 19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평형상수의 근본 원리를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평형상수가 가지는 근본 원리. 자, 지금까지 16장과 17장은 전부 평형상수에 기초하고 있었죠. 지금부터 공부하는 화학 연력학은요, 평형상수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이 평형상수가 가진 의미가 뭐냐? 그걸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은 일반화학 전체에 있어서 특히 이 변화 파트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챕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19장에서는 뭘 가지고, 도대체 뭘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평형상수보다 더 근본적인 설명을 하느냐?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자, 우리가 19장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요,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연력학 제2법칙으로 이 평형상수가 가지는 의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화학 변화의 방향성 그리고 화학 변화가 가지는 에너지 이런 것들도 전부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우리가 19장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0장은 뭐냐? 20장은 19장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연력학 제2법칙을 그냥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어떤 좁은 대상에 적용을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장 화학 연력학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20장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9장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9장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쵸? 모든 화학 변화의 근본 원리를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19장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모든 화학 변화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요것만 들어도 어때요? 19장이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당연히 굉장히 근본적이죠. 아주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근본적이면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그쵸?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상적이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지엽적인 내용이다. 그러면은 눈에 딱 보이고 손에 딱 만져집니다. 그 대상이. 근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대상, 저 이면에 있는 근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지만 딱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개념들이 등장을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델타 G라는 개념이겠죠. 이 델타 G가 뭘 의미하느냐. 그리고 델타 G 제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평형상수 K, 그리고 반응지수 Q, 그리고 이런 척도는 아니지만 얘네들과 1과 0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자, 지금 보세요. 어떻게 눈에 딱딱 보이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뭐 컵 안에 농도가 얼마고 뭐 무게가 얼마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변화, 화학 변화의 그 근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자, 또 하나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근본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특징인데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상위 개념들이 결국은 이 19장에서 통합이 되겠죠. 근본적이니까. 결국 어떨까요? 개념들 사이에 연관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관성. 자, 결국은 뭐 사이의 연관성이냐? 얘네들 사이의 연관성이에요. 여러분들이 19장을 다 공부하고 나서 여기 있는 얘네들 사이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굳이 더 얘기를 하자면 델타 G는 델타 H랑 델타 S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델타 G0는 당연히 델타 H0, 델타 S0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죠. 예. 자, 요런 관계들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19장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목표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개념이 추상적이고 연관 관계가 많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겁을 먹을 수 있냐면은 그래, 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계산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식이나 계산은요, 사실 오히려 산염기 평형이나 그쪽 침전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물론 연력학에서도 식은 등장을 합니다. 몇 개 등장을 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한두 가지밖에 없는 거고요.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연력학 제2법칙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이 되기도 하고 저런 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뭐 굳이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식 뭐가 있을까요?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자연로그 Q 이렇게 됩니다. 자, 반응지수 Q가 나중에 화학 연력학에서 다시 화려하게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도 보면 Q가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요 델타 G 안에는 델타 G0 안에는 평형상수 K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형상수 K랑 이 반응지수 Q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델타 G가 이제 부호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으로 보면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계산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구체적인 계산은 전기화학에서 더 많이 나와요. 예. 요 식을 이제 전기화학적으로 변형을 해서 우리가 네른스테 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오히려 20장이 많이 나오고 19장에서는 구체적인 계산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개념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자, 그나마 지금 여기 있는 이 개념들도 뭘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냐? 바로 우리가 15장에서부터 공부했던 르샤틀리의 원리로 거의 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르샤틀리 원리로 얘네들 사이의 연관성, 또 연관성을 나타내는 식,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장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화학 변화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개념의 연관성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그 전체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19장을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장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19장은 이렇게 7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가장 맨 처음에 보는 거는 바로 자발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19장에서 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나요? 여러 가지 화학 변화의 근본 원리를 연력학 제2법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화학 변화의 근본 원리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왜 그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거 아닐까요? A 더하기 B가 C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왜 도대체 A 더하기 B랑 붙어서 C가 되느냐 이거예요. C는 반면에 A 더하기 B로 나눠지지 않는데
왜 꼭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 반응이 진행되면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나오는데 왜 얼마큼의 요 에너지가 나오느냐? 요거를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으로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 과정이라는 거, 어떤 반응의 방향성, 그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여러 가지 자발적인 과정을 관찰을 해보니까 두 가지 면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는 에너지적인 측면입니다. 에너지. 에너지가 보통 방출되는 반응이 자발적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무질서도적인 측면이에요. 무질서도가 커질수록 그 반응도 보통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요소의 조합에 의해서 그 반응이 자발적일지 자발적이지 않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요 무질서도라는 거, 요게 바로 엔트로피죠. 예. 무질서도의 척도, 그게 바로 엔트로피고, 요거는 델타 S라는 새로운 연력학적 상태 함수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연력학적 함수가 나오고,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우리가 이 앞에서 공부했던 자발 과정, 요거를 조금 더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연력학 제2법칙은 뭐예요? 모든 자발적인 과정은 우주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 이겁니다. 아주 짧은 하나의 문장이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선 우리가 모든 화학 변화의 근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19.3에서는 이 엔트로피가 우리가 이제 열적인 측면을 가지고 측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무질서도적인 거기 때문에 분자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더 복잡한 분자일수록 또 분자 기체 같은 게 많이 생길수록 그 반응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자적인 관점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4에서는 구체적으로 화학 반응에서 엔트로피가 얼만큼 변화되는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표를 이용해서 그냥 우리가 그 전에 그 엔탈피 계산했듯이 반응 엔탈피 계산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19.5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깁스 프리 에너지입니다. 자,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서 모든 자발적인 과정은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우주의 엔트로피라는 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깁스 자유에너지는 바로 델타 G인데요. 얘는 사실 얘랑 거의 같은 애입니다. 델타 S 유니버스가 일종의 아바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델타 S 유니버스의 아바타가 바로 깁스 프리 에너지 델타 G입니다. 그래서 얘가 모든 반응의 자발성의 척도였듯이 바로 델타 G가 이제 모든 반응의 자발성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자, 델타 G는 어때요? 자발성의 척도인데 자발성은 델타 H랑 델타 S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역시 그래서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라는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이거는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연력학 제2법칙에서 바로 유도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깁스 프리 에너지는 분명히 여기에 온도항을 가지고 있죠.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자유에너지랑 온도는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자발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15장에서 모든 자발적인 과정의 근본 원리를 이미 공부했어요. 뭐냐면은 Q가 K보다 작으면은 자발적으로 정반응이 일어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모든 반응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모든 반응은 평형에 도달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시시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시해 보이지만 모든 변화에 근본적으로 통하는 기본 원리죠. 결국은 뭘까요? 이 관계랑 여기 있는 관계랑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얘네들이 서로 통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자연 로그 Q 이렇게 나와요. K는 어디 갔느냐? 사실 K는 여기 숨어 있다고 그랬죠. 숨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식을 바꾸다면 RT 자연 로그 K분의 Q 이런 식이 됩니다. 자, K랑 Q 사이의 크기에 따라서 델타 G의 부호가 결정되고 크기가 결정이 돼요. 바로 그 반응성의 방향과 그 반응과 관련된 에너지가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되고 계산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19장 화학 연력학은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모든 화학 변화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걔네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르 샤틀리의 원리만 잘 이해하고 또 각각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겠습니다.